안녕하세요. 여리동 해석 솔루션 플로이피드 소개를 맡은 박상범입니다. 먼저 플로이피드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이피드는 3D 열 유체 역학 분석 솔루션으로서 1980년대 초기에 러시아의 항공산업에서 발전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최초의 상업적 에어로세이프 3D를 해석하는 데 활용되었고, 아래 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독일 한국 우주국과 러시아 연방 우주국이 협업하여 노캔 노즐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플로이피드가 활용되었습니다. 냉전시대의 열악한 하드웨어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과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설계자용 해석 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35년 된 검증된 솔루션으로 단연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이 UFD의 특징입니다. 플로이피드는 기구 설계자를 위해서 개발된 CFD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석팀이 필요하지 않고 기구 설계자가 모델링한 3D CAD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과거 CFD에 비해서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을 65%에서 75%가량 줄여주며 개발 주기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크레오, 카티아, UGNX, 솔리드웍스, 주요 3D CAD에 인베디드 되어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3D CAD 프로그램 내부에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CAD 설계와 동일한 사용자 환경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직관적인 UI 제공이 가능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짧은 교육시간만으로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개념 자동 메쉬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타 CFD에서 오랜 작업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메쉬 부분인데요. 플로이피드에서는 혁신적인 자동 메쉬 개념을 도입해서 쉽고 빠르게 해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FD와 플로이피드 비교 장품입니다. 기존 해석 프로세스는 설계팀에서 다양한 설계 과정을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해석팀에 데이터를 변화해서 전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팀 자체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고 설계 데이터를 변환하여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라운드나 구멍 등 별도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이제 플로이피드 프로세스는 설계자를 위한 해석 툴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직접 사용하는 3D CAD 내에서 바로 해석을 진행하면서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변환 및 데이터 클렌징 또한 필요하지 않게 돼서 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전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해석팀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로이 UFD 워크플로우입니다. 크게 4가지 과정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준비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3D CAD 내부에 메인 해석 탭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UI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쉬 세팅입니다. 모델이 준비가 되었으면 메쉬를 세팅해야 합니다. 메쉬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메쉬 설정인데요. 플로이피드에서는 자동으로 메쉬를 써주기 때문에 설계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석 단계입니다. 별도 추가 설정 없이 자동 수렴이 되고 배치런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해석 조건에 대한 해석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된 후에는 다양한 결과 분석 기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나눠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플로이피드는 3D CAD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를 별도 작업 없이 바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별도 작업 없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탭에 유동 해석 탭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순서대로 해석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익숙한 UI와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업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쉬 세팅입니다. 플로이피드에서는 유동과 열 전달, 물질 전달을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알려진 카테시안 메쉬ing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레벨 지정만으로도 자동 메쉬 설정을 통해 격자 생성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에는 오토로 레벨 세팅하여 메쉬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오토로 설정하여 메쉬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형상을 인식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세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더 높은 단계 메쉬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동 영역, 솔리드 영역, 그 두 가지가 한 셀에 존재하는 파셀 영역에 더 세밀하게 분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타 CFD에서는 미세 제품에 대한 해석을 위해 세밀한 메쉬 작업이 요구되지만 플로이피드에서는 하나의 셀 내에
자동으로 유동 영역과 솔리드 영역을 구분하여 인식이 되므로 쉽게 메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석 단계입니다. 추가 설정 없이 자동으로 수렴에 대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치런 기능은 여러가지 해석 조건에 대한 검증을 다양하게 미리 생성한 후 한 번에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할 때나 주말 전에 해석을 진행해 놓으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정확도는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측 데이터 결과 그래프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플로이피드 결과는 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향성은 아주 우수하고 메쉬를 더 세밀하게 설정하게 되면 결과치가 실측 데이터와 아주 근사하게 비슷해진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 표현으로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유동에 대한 흐름, 애니메이션 처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비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CFD는 전문가용으로 개발되었고 플로이피드는 설계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CFD UI는 별도 해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플로이피드는 PTC 제품 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데이터 클렌징 부분은 해석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변환하기 전에 라운드나 구멍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게 됐었고요. 플로이피드에서는 3D CAD 기능으로서 설계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쉬 생성은 경험치에서 제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플로이피드에서는 자동 메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자도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수렴성 또한 플로이피드는 자동 수렴으로서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대한 목표값을 지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 스터디도 기존 CFD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플로이피드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기존 CFD는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지만 플로이피드는 기본 UI에 메인템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교육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어 개수당 추가 비용은 기존 CFD에서는 발생하지만 플로이피드에서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이피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포르쉐, 아우디 등이 있고 항공 산업에서는 나사, 전자 산업에서는 보쉬, 필립스, 샤프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이피드 소개를 마쳤고요. 영상을 통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위자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계이고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는 원하시는 단위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바꾸고 싶은 단위가 있다면 유닛 부분을 확장해서 원하시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 영역을 내부와 외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매니폴드 내부의 유동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내부로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해석을 하기 전에 있는 세팅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는 기체를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벽 조건도 초과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초기 압력 값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자드 세팅이 완료되면 그레이 컬러로 도메인 영역이 표기되는데요. 이건 해석에 필요한 영역을 설정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도메인 설정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해석 영역을 설정하는 건데요. 트리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드래그를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 좌표값으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드래그로 제어를 하는 단계이고요.
해석의 영역을 잡아주는 도메인 설정이 끝이 났고, 이제는 메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탭을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동 메시 기능으로서 1부터 7까지 원하시는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수동 메시로 X, Y, Z축 당 원하는 셀의 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를 더 세분화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파이닝 셀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플로이드 영역 혹은 그 다음에 플로이드, 솔리드가 공존하는 파셜 영역의 메시를 더 높은 레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파셜 영역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에 따라 해석의 결과값이 달라져서 사용자가 사용할 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메시 세팅을 완료하고 매니폴드 입출력단에 들어갈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을 기입하기 위한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조건으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압력 및 온도 값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인내 파트의 안쪽 면을 선택해서 기체가 투입되는 입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압력이 표시가 됐고요. 표기를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압력을 기입했다고 모델3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죠. 네, 그 다음에는 아웃렛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 부분에 파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압력이 아닌 플로우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킬로그램 단위인 매스 플로우도 있고 부피 단위인 볼륨 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볼륨 플로우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15를 기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웃렛 파트의 안쪽 면을 잡아서 설정하겠습니다. 네, 모든 설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골 설정을 하겠습니다. 서피스 골을 선택해서 형상면에서의 결과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골이라는 것은 목표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특정 면의 결과값을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네, 여기서는 다양한 파라미터 중 결과치로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매스 플로우, 전체 평균 압력, 유체 속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값을 설정하신 다음에 세팅이 끝나게 되면 솔빙을 위해 런을 선택합니다. 메싱을 나눈 부분과 솔빙을 나눈 두 가지로 모두 해석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 해석에 사용될 PC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를 몇 개 사용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추가한 다음 해석에 사용될 코어를 타 PC에서 빌려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PC의 코어를 사용하기 위한 창이었고요. 일단은 런은 잠시 밀어두고 아웃렛에 아까 15 값을 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복사된 프로젝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설정에 대한 값을 지정한 다음 한 번에 돌리는 작업을 지금 할 거고요. 아까 15로 설정한
프로젝트를 이제 10으로 변경하는 단계입니다. 이름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새롭게 생성된 프로젝트의 값을 10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10으로 변경을 했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총 3개가 되었습니다. 배치런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리스트가 뜨면서 메시, 솔빙을 모두 한 번에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결과를 뽑아 놓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매니폴드 안에 내부 유동 및 압력을 볼 건데요. 먼저 컷플롯이라는 기능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서트를 눌러서 잘라볼 기준면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크레어 모델 트리로 이동해서 어셈블리의 프론트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크레어 모델 트리로 넘어와서 기준이 될 프론트 평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프셋 값을 입력하시면 기준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첫 번째 아웃렛 부분의 중간에 위치를 시키고요. 출력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유체 속도를 벡터로 표기하도록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컷플롯 결과만 나타나도록 합니다. 방향도 조정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론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압력별 컬러와 유체 벡터도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렌즈 부분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바로 다른 출력 값으로 바꿔서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모델이 나오도록 하고 컷플롯을 숨기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페이스 플롯입니다. 특정 면을 선택해서 단면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를 선택해서 파트의 형상의 압력값을 컬러로 표기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웃렛 쪽으로 향할수록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형상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다시 결과를 숨기게 하고 이번에 유체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가 들어가는 인렛 부분에 안쪽 형상을 찍어서 스타팅 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안쪽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화살표의 개수 그리고 흐름을 표현할 기호의 형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유동 해석을 보기 전에 모델을 투명한 디스플레이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외부 형상을 투명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플레이를 시켜주면 유동이 흘러가는 형태를 재생해서 나타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빙 전에 골로 설정했던 값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쇼를 눌러주면 테이블로 나타내어 줍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값들이 수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서머리 항목을 히스토리로 바꿔주면 해석 이터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각 고래 항목들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네, 다양한 그래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플로이PD 소개를 마치고 실시간 채팅방에 올라온 Q&A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캐드에서 표류의 변환을 지원하나요? 고속 표류의 변환 FFT나 인버스 IFFT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캐드는 크리오와의 연동이 어떻게 됩니까? 매스캐드 아웃풋 값과 크리오 치수 매기 변수를 연결을 시켜서 매스캐드 결과값이 바뀌면 크리오 모델링도 바뀌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 값의 계산을 매스캐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보통 실험 데이터나 데이터 값들은 엑셀로 많이 가지고 와지는데요. 그 엑셀을 매스캐드로 안으로 가지고 온 후에 계산을 하고 다시 엑셀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오 AR은 모든 버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크리오 4.0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3.0 아래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AR에서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사업 부분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항공 쪽은 정비교육이나 조종연습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쇼룸이나 카탈로그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포드사에서는 설계 품평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오를 통한 AR 컨텐츠로 변환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까? 로우 품질로 변환하면 500분의 1까지 최대 그렇게까지 경량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R에서 보안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게시할 때 공유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접근 권한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설계 데이터를 기존에 공유하셨던 그 방식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나중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화면 좌측 설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설계 데이터 관리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웨비나도 진행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은품은 6월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